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서구 문명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Leave the World Behind라고 하는 영화가 깊고 넓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가 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고 줄리아 로버츠, 예단 호크, 마허살라 알리, 케빈 베이컨이 출연합니다. 이 영화는 미국 전역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망과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종 간 갈등과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갈등을 그럴듯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미국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전력과 통신을 중단시키고 미국인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봉기와 반란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내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심리전의 영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부르는 아랍어글이 포함된 전단지를 떨어뜨리는 작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케빈 베이컨 캐릭터는 군대에 있는 누군가가 캘리포니아에서 비슷한 전단지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 전단지가 한국어인지 중국어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의 허위 정보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가족과 민간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그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와 인프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과정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뉴스 보도도 없고 인터넷도 작동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긴급 전화 문자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그 외에는 의사소통이 없습니다. 워싱턴 DC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군사 메시지가 나오는 벙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색 경보가 발효된 상황이고 국가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정상적인 휴가 활동을 계속하려고 시도합니다.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산책하고 그저 평범한 휴가를 보내려고 하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마도 음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적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끼리 총격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미국의 온갖 현란한 첨단 무기들은 전력망과 통신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거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한국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 적들에게 엄청난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전에 국내외 적들이 타국의 주식시장에서 미국과 한국 주식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하마스의 공격 이전에 누군가가 주식시장에서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주식시장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격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공매도자들이 주가 급락에 베팅하여 이스라엘 주식을 공매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세력이라면 누구나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주식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입니다. 로버트 제이슨 주니어와 좌슈아 미츠가 그들의 논문 트레이딩 온 테러에서 하마스가 공매도 포지션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잭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미츠는 이스라엘 주식시장의 공매도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도박이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경우에만 10월 7일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시장이 폭락하기 전 이렇게 대규모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와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이 함께 미국 없는 서아시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푸틴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각각 모하메드 빈 자이드 에미레이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고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외교 소식통이 확인한 새 회의의 핵심 쟁점은 가자지구 오페크 플러스 브릭스의 대대적인 확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오펙 플러스 및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투자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서아시아 전역의 국방 상호 연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주도하는 브릭스가 2024년 1월 1일 서아시아의 3대 강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게 문호를 개방합니다. 이들의 가입은 더 넓은 시장을 위한 탁월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많은 투자와 기술 교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장기적이고 정교한 게임은 서아시아의 지경학과 지정학에 완전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브릭스와 저항축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집니다. 틀림없이 지난 며칠 동안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부 논의에서 가장 뜨거운 초점은 신호가 공동의 저항축 대응을 촉발할 지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아시아에서 미국의 규칙 기반 질서와 러시아 브릭스와 이란이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저항축의 교착 상태는 예상보다 빨리 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처음으로 백악관은 바이든이 네탄야후가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한 이후 네탄야후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현재 이스라엘 전쟁내각과 텔아비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역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리반이 이스라엘 군에게 현재의 고강도 군사공격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도 이스라엘 관리들이 가자 지구를 관리할 국제평화유지군 창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예프의 군사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효과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젤렌스키가 비스바덴으로 탈출, 줄행랑을 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키예프 목표물에 대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12월 14일 오후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키예프 목표물과 크멜리츠키 지역의 스타로 콘스탄티노프 비행장에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공한 페이트리엇 방공 시스템은 최고 시속 9,000km 속도로 비행하는 표적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속 1만 km로 비행하는 킨잘 미사일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킨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는 우크라이나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러시아 소식통은 킨잘 미사일 공격이 지토미르시 근처의 페이트리엇 방공 시스템 포대를 제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방공 시스템이 발사대 5개, 지휘 차량 1개, 레이더 기지 1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미사일 80기, 예비 미사일 160기가 전멸됐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시스템 4개 사단을 파괴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완전한 몰락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